해양플랜트공학 3.4장 실내도 기반 설계 가용도 추산 내용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어떤 고장이나 정상 작동 그런 확률들이 있었잖아요. 고장률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장비가 고장났거나 정상 작동인 거에 더해서 그러면은 생존율이라고 했나요? 그때 여기에 더해서 고장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까지 포함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고장 난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정상 작동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률에서 우리가 가용도라는 개념을 해서 여기선 고장이 났으면 우리가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가용도. 그 다음에 생존에서 장비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으면은 해양 플랜트를 쓸 수 있잖아요. 그 가용도라는 걸로 얘기를 끄집어내서 조금 더 확장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했던 것 같이 단일 구성품에 대해서 하나의 장비가 그냥 고장이 날지 말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가용도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사실 이거 우리가 3.2장인가 1장인가 거기서 정의 한번 했었거든요. 가용도라는 게 MTTF가 뭐였어요? 평균적으로 장비가 고장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MTTF를 역수를 구하면은 그게 평균 고장날 확률이었고, 그 다음에 MTTR은 평균적으로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나서 얘가 장비가 작동을 못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수리돼서 정상 작동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수리라고 해서 딱 그 수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장비 공구 꺼내서 손대는 시간부터가 아니라 고장나서 쉬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장나서 쉬고 있고 수리를 했고 정상 작동을 시작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장비든 간에 고장 날 때까지 정상 작동을 하다가 고장 난 다음에 수리를 하거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상태가. 그 중에서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시간까지의 비율이 가용도가 되고요. 비가용도는 반대겠죠. 고장 나서 쉬고 있는 시간, 전체 시간 중에 그 비율을 해줍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당연히 전체 시간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신뢰도 얘기했을 때 장비가 고장 안 나고 있을 확률, 그 다음에 장비가 어떤 시간까지 0에서 t까지 중에 고장 났을 확률, 그거랑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용도에서는 한 가지 좀 더 특이한 거를 다룰 거예요. 뭐냐면은 시간이 0에서 t까지 갈 때 정상인 상태에 있는 비율과 고장난 상태에 있는 비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할 거고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장비가 정상이겠죠. 그래서 t가 0일 때 가용도는 1이라고 먼저 보는 거 당연하겠죠. 공장을 시작할 때는 모든 장비가 정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쭉 가면은 얘가 장비가 누구는 고장나고 고장나서 고칠 거고 등등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용도에서는 특별히 속도 관점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속도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가용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예요. 가용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면은 멀쩡한 장비가 시간당 얼마나 고장이 나나. 여기 속도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시간당 고장 아니면은 수리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리 속도, 고장난 애를 정상으로 돌리는 속도가 람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멀쩡한 애가 고장나는 매 시간마다 멀쩡한 애가 고장나는 그런 속도를 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상인 애가 람다만큼 비율로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정상인 가용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만큼 고장난 애로 된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인 애가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고장난 애가 발생하는 확률은 정상인 게 고장나는 속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장난 게 정상으로 수리돼서 거꾸로 얘기했나요? 네, 거꾸로 얘기했네. 여기에서 U가 고장난 애니까 고장난 애가 정상으로 아니네. 제가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수리 속도가 돼 있으니까 고장난 애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속도니까 여기가 람다가 돼야 돼요. 고장난 애가 지금 고장나 있는 애가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 그 다음에
정상인 애가 고장으로 돌아올 확률. 여기에 뮤가 돼야겠죠. 그래서 정상인 애가 고장으로 돌아올 확률, 고장인 애가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을 다 더해주면은 얘가 시간당 정상인 애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초기 조건 넣어주고 식을 정리를 해줘요. 얘까지 사용해가지고 이걸로 U자리에 대신 넣어줘요. 그러면은 AT가 이런 함수로 나옵니다.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A가 처음에는 1에서 시작해요. 모든 장비가 정상인데 쭉 시간에 따라서 수리되고 그 다음에 고장나는 비율을 보면은 하나의 값을 수렴을 합니다. 그게 얼마냐면 얘로 수렴을 해요. 식이 맞나요? 여기 앞에서 지금 식이 잘못 써진 걸 보면 뒤에도 틀렸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수업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아마 유도해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AT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의 장비를 계속 수리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계속 고장나는 발생을 하고 그런 비율들을 감안을 하면은 저렇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만 30년 쓴다고 하면 고장률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장비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다중 구성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3.3장에서는 뭐 직렬, 병렬 정도 얘기했었죠. 직렬, 병렬.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개가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고장날 확률이 있죠. 누구 고장나면 얘를 뭐 장비가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은 돌려서 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택지들을 다 고려를 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앞에서 같이 하나의 수렴하는 뭐 익스포넨셜 함수다 그렇게 구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통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카로프 해석이나 몬테카를로 해석을 이용을 하죠. 이게 우리 학과에서는 선박의 항공학과에서는 되게 결정론적이라고 해서 영어로 디터미니스틱이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구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확률론적으로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언제 고장난다 그런 것보다 고장날 확률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그걸 우리가 확률론이라고 해서 스토캐스틱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아마 나중에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마카로프 해석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기 나온 것 같이 과거 상태가 어땠는지는 관심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 미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어땠는지 상관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다음 시간,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은 또 뭘로 정해요? 지금 시간에서 뭔가 상태가 있으면은 델타 t 이후에 t 더하기 델타 t죠. 그때 상태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t 더하기 2델타 t를 하면은 이 상태에서 또 추정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두 가지만 보는 거죠. 우선 두 가지부터 다중이니까 A, B 두 가지 상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 뒤에 A가 A로 남아있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정상이랑 고장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1시간 뒤에 정상인 애가 정상으로 남아있을 확률. 정상인 애가 고장날 확률. 고장나 있는 애가 정상될 확률. 고장이 계속 고장으로 남아있을 확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구해요. 뭐 지금 데이터를 보시든 뭐 따로 해석을 하시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얼마인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잖아요. 뭐 A가 70%다. B가 고장이 30%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가 멀쩡히 작동할 확률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A가 A로 남아있을 것도 뭐 60%다. 그 다음에 A가 나머지는 고장났다는 얘기겠죠. B로 간 거 70%다. 둘이 더하면 70% 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B가 B로 그냥 고장나 있을 확률 뭐 25%. 그 다음에 B가
A로 고쳐질 확률도 있겠죠. 얼마가 남았어요? 25. 아까 원래 30이었으니까 25%는 그냥 남아있고 5% 수리가 됐습니다. 요런 비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은 지금 70, 30인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얼마죠? 이 상태에서는 A가 65%가 됐고 B가 35%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 확률을 한 번 더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해주고 반복을 계속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은 얘가 최종적으로 A, B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겠구나, 수렴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마카로프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몬테카를로 해석은 여기서 짧게 얘기하기엔 되게 아까운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통계적 기법이거든요. 많이 씁니다. 사실 저희 분야에서도 제가 연구할 때는 많이 쓰긴 해요. 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본 수업 때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영상에서는. 우선 몬테카를로 해석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내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다루는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무엇을 넣으면은 무엇이 나온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 구성이 모델링 되어 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입력이 있으면은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는 되게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입력 하나에 출력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근데 복잡한 건 우리가 비선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A랑 입력 B에 대해서 둘이 더하면은 입력 A, B를 넣었을 때 출력 A, 출력 B가 더해진 값이 나오냐? 그러지 않는 게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만 갖고는 출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기 힘든 시스템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입력 출력이 뭔지는 우리가 아니까 입력을 확률 밀도 함수를 줍니다. 뭐 가우시안 분포든 아니면은 동일 확률 분포든 해가지고 걔를 거기서 랜덤하게 값을 뽑아요. 임의의 입력 값을 확률 밀도 함수를 따라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입력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뽑으면은 뭐 여기서 한 번, 여기서는 3번, 뭐 이 값에서는 5번 그렇게 확률대로 나올 거잖아요. 입력 값들이. 걔를 넣었을 때 출력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구해요. 그러면 출력도 확률 밀도 함수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확률 밀도 함수 아니면은 어떤 통계적인 그런 범위 값으로 구하는 게 몬테카를로 해석이고요. 요거는 요새는 뭐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랜덤하게 값 넣어서 해석해서 결과 뽑고 하는 게 더 쉬워졌거든요. 물론 몬테카를로 해석이 컴퓨터가 안 좋을 때도 만들긴 했는데 요새도 쓰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확률적인 입력을 넣었는데 확률적인 출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확률이면 출력도 확률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되게 몬테카를로 해석하면은 결과는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알아두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아마 우리 학과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중에 잘 다루지 않아서 좀 시간을 내서 더 얘기를 할까 해요. 그 다음에 가용도에서 조금 더 확장한 개념은 생산 가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양이 있겠죠. 그건 우리가 가용도고요. 그러니까 그냥 장비를 최대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MTT mean time to repair, mean time to failure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 내내 장비를 100% 돌릴 수 있냐? 그건 별개 문제잖아요. 장비가 고장은 안 났어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장비 운영하는 사람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오는 동안 일 못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유에서는 나 퇴근해야지 하면 일 못하잖아요. 아니면은 장비는 더 빨리 일할 수 있는데 사람이 손이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원래는 뭐 1초에 10개씩 생산을 해야 되는데 포장하는 사람 손이 느려가지고 뭐 1초에 5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 식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가용도라는 거는 장비가 이상적인 경우고, 실제로는 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쉽게 할 수 있냐까지 확인을 해서 그게 100%다. 사람이 장비가 하는 걸 100%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생산 가용도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가용도가 100%, 생산 가용도가 100%가 되는데 얘가 뭐 50%다. 그러면은 가용도가 안만 좋아도 생산 가용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용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뢰도, 고장 날 확률 있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는 뭐냐면은
고장 났을 때 얼마나 빨리 고쳐지느냐예요. 그러니까 고장 났다고 바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장 났으면은 수리를 해서 다시 일에 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빠르면은 수리가 금방 되면은 가용도는 올라가겠죠. 장비가 잘 고장나도 쉽게 고칠 수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생산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요거 앞에 겁니다. 모든 장비들 아니면 유틸리티는 그 해양 플랜트 운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뭐 전기나 아니면 가스나 물 같은 그 석유에서 나오는 가스 말고 질소라거나 뭐 그런 것들, 냉각수라거나 그런 거 공급해주는 설비고요. 그러니까 직접 플랜트 운영에 관여를, 그러니까 유정 유체를 직접 다루진 않지만은 관련된 그 운영에 필요한 부산물 아니면은 뭐 다른 지원 형태로 들어가는 어떤 물질들이든 해주는 게 유틸리티 설비. 안전 시스템은 장비가 고장났는지를 봐주는 건데 되게 중요한 게 안전 시스템이 고장난 게 확인이 되면은 모든 공정은 다 멈추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은 안전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안전 시스템까지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용도에 영향을 주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영향 주는 게 뭐 예방 정비라고 해서 오늘은 하루 쉬고 장비들을 점검합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정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에다가 반영은 해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뭐 일주일은 반드시 시스템 점검 때문에 쉬어야 된다. 근데 뭐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걔는 일정도 정해져 있고 그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일정에 반영을 해서 가용도에 예상치 못한 영향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유정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뭐 하루에 5만 배럴이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 5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유정 유체가 5만 배럴씩 뿜뿜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안에서 유정 유체를 많이 뽑아 먹었잖아요. 3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생산 가용도가 60%가 된 거죠. 장비는 멀쩡해요. 근데 들어오는 유정 유체 양이 적어진 걸 어떻게 그걸 누굴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변화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근데 막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 그냥 생산 비율 변화, 아까 60% 곱해갖고 가용도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추산은 할 수 있죠. 그걸 그래서 처음에 해양 플랜트 깔았을 때 5만 배럴씩 뽑아내는 거 기준으로 설계를 하진 않고요. 그 가용도나 아니면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얘 기준으로 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쭉 갔을 때 뭐 3만, 2만, 만까지 떨어질 때 전체적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 유정 유체의 양은 얼마다라고 해서 이득을 계산을 하겠죠. 가용도도 그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가 고장이 났을 때 아까 여기서 수리를 할 때 수리 부품이 잘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지간하면은 해양 플랜트가 뭐 여러분들 킥보드 같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싼 거기 때문에 고장나도 뭐 부품을 주문해갖고 손 놓고 기다린다 그런 거 어지간하면 없어요. 네, 충분히 비싸게 주고 빨리빨리 오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킥보드야 고장나면은 부품 주문하고 뭐 어디서 와서 고친다고 하면 한 달씩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계획은 수리 지연은 잘 생각 안 하고 대형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생산 가용도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장비가 당연히 멈추니까. 근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기보다는 걔는 위험도에서 최대한 먼저 적당한 수준의 위험도까지 설계를 해놓고 그 위험도 기준으로 생산 가용도를 다시 계산을 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기보다는 위험도에서 몇 % 정도의 사고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사고가 나면 며칠 정도 쉽니다. 라는 거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용도에 줘야겠죠. 그 다음에 가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용도를 유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공정이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뭐 병렬 연결을 충분히 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루트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나의 세부 단위가 고장이 나도 전체 공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뭐 100% 돌아가던 얘를 80으로 줄이면은 계속 굴러는 가요. 뭐 나머지는 고치고 운전하는 동안 그렇게 설계를 하면 좋겠죠. 하나 고장났다고 생산율이 그냥 0%가 되는 시스템을 하면은 고장 한 번 나면은 가용도가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의 설계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딘가 고장나도 최소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속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하면은 생산 가용도 올라갑니다.
다음에 오타가 막 났는데 이건 뭐야?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네. 예, 앞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고장이 났잖아요. 사건 처리겠다.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사고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수리를 먼저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장비의 가용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어디에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저기에 불이 났다면 어디를 먼저 끄고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먼저 불을 끄고 어떤 장비는 먼저 셧다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일 빨리 정상 복귀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제일 가용도를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시나리오를 미리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터져도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지 않고 순서대로 매뉴얼대로 미리 매뉴얼을 잘 짜서 이렇게 하면은 가용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들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몸이 익어 있으면은 어디 불났을 때 냉큼 뛰어가가지고 작업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우선순위도 미리 설계상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3.4장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신뢰도에다가 더해가지고 고장에서 수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아니면 수리된 애가 멀쩡히 돌아가던 애가 고장날 확률, 그것까지를 조합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시간 변화율의 관점, 속도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걸 추가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